그렇게 대충 하는 습관은 어떻게 버리죠? 맞아야지 뭐. 부드러운 인체를 그리는 법. 바디 로션을 바른다. 나가세요. 그런 인체를 그리는 법. 말랑말랑 인체가 자꾸 뻣뻣하게 그려진다. 레퍼런스를 참고했는데도 어색하다. 인체가 뭔가 부족해 보인다던가 슬픈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이 솔루션이 맞을 수도 있다. 야,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라기보다는 인체 도형을 그리는 거는 입체라던가 투시파하게 되게 유리하죠. 초보자한테 추천하는 기본 자세니까 인체 도형을 그려, 인체 도형 먼저 그려,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우리가 시작을 하죠. 하지만 뭔가 뻣뻣하고 인형 같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인체는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체는 너무 유연해서 늘어나고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인체 도형은 뼈대로 이용해야지 그 도형에 얽매이면 뻣뻣해져요. 계속 배워왔던 것들이 그거죠. 어떠한 이론이 있을 때 그 이론에 얽매이면은 그림이 오히려 뻣뻣하게 나와요. 인체 잘 그려야 돼, 근육은 정확해야 돼, 뭐 투시 정확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얽매이면 안 돼. 항상 모든 지식은 이용을 해야 됩니다. 도형은 뼈대로 이용을 하시고 도형에 얽매이지는 마세요. 보면은 달리고 있는 인체, 아까 이 달리고 있는 인체는 뭔가 뻣뻣했죠. 어깨가 이 옆에 딱 정확하게 박혀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팔을 뻗으면은 어깨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허리도 더 강하게 꺾일 수도 있고요. 이 뒤쪽 팔도 완전 날아가듯이 뒤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체라는 거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도형으로 만들기가 어렵고요. 허리가 과감하게 휘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다리를 쫙 뻗으면 이렇게 슝 늘어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고같이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 어색해지는 거죠. 팔 같은 경우도 무거운 거를 잡아당기거나 매달려 있을 때 그럴 때도 팔은 쫙 늘어나게 됩니다. 팔 길이는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또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몸이 또 웅크리면 수축이 되잖아요. 골반에 허벅지가 완전 파묻히는 느낌이 돼버리죠. 인체는 늘어나고 수축이 됩니다. 말랑말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얽매지 말고 부드럽게 그려줘야 됩니다. 인체랑 투시를 정확하게 따지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얽매이면 뻣뻣해진다. 몸은, 인체는 자연물이라서 불규칙해야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흐름과 실루엣에 집중해보면 좋습니다. 제가 트레이싱으로 그려놨는데 크로키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둘 다 하셔도 됩니다. 옷주름이라던가 밀도 등 디테일을 올릴 땐 이렇게 정밀하게 크로키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체에 집중하고 싶다. 커다란 덩어리 하나하나의 이 덩어리들을 인식하면서 크로키 하면 좋고, 하지만 또 여기서 정확한 인체보다 동작이라던가 연기, 흐름에 집중하고 싶다면 제스처 드로잉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졸라맨처럼 뼈다귀만 슉슉슉 그리는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팔다리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제가 가지는 다양한 흐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중점된 학습인데요. 실루엣에 집중하면은 동작이 어떤 실루엣으로 그려져야 하는지 포인트만 캐치가 가능해요. 얼굴, 몸통, 팔 등 대략적인 느낌을 빠르게 옮겨서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루엣을 파악하면서 가동 범위를 가늠해주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은데요. 하나하나, 얼굴 하나, 목 이렇게 하나, 엄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렵고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인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습관이 이렇게 갈비뼈 그리고 양옆에 어깨 그리고 팔 길이 요만큼 이렇게 그리는 것, 오히려 손을 먼저 그리고 팔꿈치랑 어깨 이런 식으로 그냥 부드럽게 이어주는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만들려면 실루엣으로 가늠을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팔꿈치가 꺾여서 손이 이렇게 얼굴에 댔을 때 어떤 실루엣이 나오는가, 팔을 쫙 뻗었을 때 어떤 실루엣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눈에 익히시면 돼요. 실루엣이라는 걸 익힐 때는 이런 틈새 같은 것들을 자꾸 하나하나 맞추지 말고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백지에 팔을 뻗은 사람, 팔을 굽힌 사람, 허리에 손 올린 사람을 딱 머릿속에 그렸을 때 어떤 실루엣인지 가늠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팔 어깨 올려서 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실루엣이 나오죠. 허리께 손 댔을 때 어깨가 내려가면서 이런 실루엣이 될 거고, 팔을 뻗으면 이런 실루엣이 또 그런 팔도 되고, 그렇게 팔을 딱 올려서 뒤로 했을 때 삼각근 올라가고 어깨뼈 올라가고 겨드랑이도 올라가는 그런 인체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동작이 나왔을 때 어떤 실루엣이었는지 기억하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다 기억되긴 어렵고요. 다
그렇게 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랬을 때 팔, 요랬을 때 팔, 요랬을 때 팔. 그리고 이런 부분 틈새, 얼마나 이런 틈새가 나오나. 이렇게 허리에 손 올렸을 때도 틈새. 얼굴이랑 목이랑 턱, 어깨의 간격이라던가 머리통에서 팔까지 이런 길이라던가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지, 이런 것들 자꾸 가늠하는 거. 이렇게 겹쳐지는 실루엣은 어떻게 외우었지 싶다면은 이런 빈 공간을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팔꿈치를 딱 접었을 때 어느 정도의 뭐 삼각형이 나오나던가. 전체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빈 공간을 보려고 해야 돼요. 내가 팔을 그리려면은 팔 바깥을 그리려고 해야 되고, 인체를 그리려면은 인체 바깥을 자꾸 봐야 돼요. 처음에 이걸 들으면은 뭔 소리야 싶을 수도 있고 어려울 텐데 연습을 자꾸 하면은 슬슬슬 감각이 오게 돼. 실루엣을 외우는 게 아직도 감이 안 온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보일 때 포지티브 스페이스라고 인물이라던가 사물이라던가 딱 시야의 중점이 되는 그 부분 외에는 살짝 블러 처리를 해요. 우리의 이제 뇌가 안 중요하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만 선명하게 보고 나머지는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던가 건물을 봤을 때 전부 다 선명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보고 싶은 부분만 선명하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지티브 스페이스라고 하고, 배경이 되는 부분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꾸 얼굴에 집중하고 어깨에 집중하고 이 인체에 집중하다 보면 왜곡이 생겨요. 얼굴을 열심히 그려야지 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눈알 겁나 커지고 얼굴 커지고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포지티브 스페이스에 너무 집중해서 그래요. 오차가 없는 인체를 그리려면은 이 배경에 집중하는 게 더 정확해집니다. 계속 멀리서 전체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루엣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크로키를 할 때 안쪽을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바깥쪽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생각보다 형태가 정말 잘 나옵니다. 틈 있죠? 이 틈새를 자꾸 보는. 머리를 그릴 때도 프레임과 여기에 틈새를 자꾸 가늠하세요. 머리가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네. 이런 식으로 발과 이쪽 발 사이에 간격이 요만큼이네. 이러면서 이걸 자꾸 가늠하세요. 자꾸 사이사이 간격을 체크해주세요. 팔 그리고 싶다고 할 때 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팔과 이 몸통이라던가 다른 곳에 간격을 자꾸 봐요.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는 거죠. 다리를 그릴 때도 이 다리 하나를 보지 말고 여기와 여기와 여기와의 간격을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게 실루엣에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가늠하세요. 한번 꼭 해보시고 잘 되신다면 카페 후기도 남겨주세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루엣을 기억하면 뭐가 좋냐, 어떻게 쓰는 거냐, 예쁜 발 모양이 그리고 싶어라고 할 때 이거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쁜 발, 예쁜 발, 이렇게 하다가 막 이상하게 그려지잖아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예쁜 발의 실루엣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외워두면은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예쁜 허벅지랑 골반을 그리고 싶어 할 때도 이런 허벅지와 골반 사이의 틈이라던가 이런 쭉 떨어지는 라인이라던가 이런 엉덩이라던가 이런 부피를 자꾸 기억해 두면은 정말 수월하게 나온다.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실루엣을 자꾸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웅크린 사람을 그렇게 할 때도 틈새를 찾아봅시다. 얼굴과 목에 팔 이 틈새가 있네요. 자꾸 여기를 보려 하지 마.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관찰할 때 이렇게 보고 그리지 말고 여기를 걸친다는 느낌. 여기 사이와 여기 사이의 간격들, 이런 것들을 자꾸 재주세요. 여기 두께, 여기 두께.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해보면은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해보면 알아. 해보면은 정확도가 겁나 올라가네 생각 진짜 듭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제가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실루엣을 크로키하고 응용을 해야겠죠. 이런 거를 토대로 그리는 방법. 그래서 제가 보통 러프를 뜰 때 이렇게 뜨거든요. 실루엣 위주로 거예요. 동작이랑 구도를 상상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실루엣을 뭉뚱 그린 것. 얼굴은 대충 이렇게 있을 것 같고 턱 라인은 대충 이런 느낌. 손이 이쪽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팔은 이렇게 걸칠래. 여기 이런 빈틈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실루엣을 모호하게 그려보세요. 실루엣에 집중을 해보세요. 여기에 코난 범인 같은 게 있다. 사람들은 실루엣으로 가장 먼저 형태를 인지하거든요. 아까 포지티브 스페이스, 네거티브 스페이스 그것처럼. 그래서 실루엣만 신경 써도 인체가 살짝 어긋나도 사람들은 크게 어색함을 못 느껴요. 이거 이러고 있는 인체네 하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그냥 덧 그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짜맞추기 식으로 그리면은
크게 러프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려줘요. 이렇게 실루엣에 집중하면은 여기 안에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짜맞추면 되거든요. 큰 베이스는 이미 잡혀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깨, 팔 이렇게 했는데 나가면은 이거 길이가 안 맞네 하고 다 고치고 다 줄이고 얼굴도 다시 줄이고 막 대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큰 실루엣부터 크기부터 어느 정도의 부피일지 그거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 세밀하게 어깨 이쯤에 있지 그려주시면은 러프에서 안 벗어나집니다. 그래서 러프 인체랑 패치 인체랑 너무 달라 할 때도 이 방법이 잘 먹히실 겁니다. 이렇게 더러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러프하게 그려주세요. 점점 여기서 레이어 또 생성해서 다듬고 갑자기 얼굴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그리지 마세요. 멀리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굴이라든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특히나 로우앵글, 하이앵글 그릴 때가 많이 강조한 얼굴의 이런 각도부터 살려야 로우앵글 같다고 했죠. 이렇게만 그려도 로우앵글 얼굴이란 말이죠. 이렇게만 실루엣을 간단하게 설정해 주면 바로 샥 그릴 수가 있다. 이거 됩니다. 해보세요. 부지런히 연습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리기까지 정말 많은 크로키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실루엣을 신경 쓰면서 크로키를 하면은 부지런히 꾸준히 하루에 한두 시간씩 혹은 30분씩 하면은 금세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얼굴도 사물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고요. 배경도 실루엣으로 그릴 수 있고 모든 것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루엣은 전체를 보는데 굉장히 유리한 접근법입니다. 디테일한 실루엣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단조로운 실루엣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디테일한 인체를 그리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실루엣도 더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보통 해부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해부학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과정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인체 외곽은 대부분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팔에 예쁜 외곽 라인을 잡고 싶어도 근육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기가 왜 들어가고 왜 튀어나오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도 실루엣을 공부할 때 근육을 좀 열심히 공부했어요. 추천하는 책은 이 정도 있는데요. 근육운동 가이드, 헬스 하시는 분들 위해 제작됐지만 미술가들이 정말 많이 사는 근육운동 가이드와 후신기법의 아나토미, 특히나 좋은 부분, 팔의 가동에 따라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립니다. 실제 인체는 선한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 인체는 진짜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삼각근 이렇게 내려오고 이두근, 삼두근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완요골근 이런 거 있고 엄지손가락 있고 근 있고 이렇게 굴곡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여기는 왜 튀어나오는 걸까? 여기는 쏙 들어가네. 이런 지식들 해부학이 없으면은 알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죠. 허벅지 같은 경우도 여기 뭐 봉공근이라던가 이것저것 튀어나왔다가 쏙 들어갔다가 무릎뼈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또 쏙 들어갔다가 이런 종아리 근육에 이렇게 발목 정말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정말 울룩불룩 슈룩슈룩하죠. 이런 것들 해부학을 통하면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루엣을 이렇게만 디테일하게 해줘도 밀도가 확 올라가게 돼요. 지금 이거 정말 단순한 선으로 그렸는데 와 인체다 싶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한 외곽 라인을 살리면은 당신의 인체 더 잘 그려 보인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실루엣에 조금 익숙해지고 그 실루엣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근육을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실루엣 크로키 현실 닌겐 사진이 아니어도 괜찮대. 당연하죠. 내가 애니메이션 데포르메를 눈에 익히고 싶다.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해도 됩니다. 크로키 시간은 보통 추천하는 시간 같은 건 없는데요. 하루에 30분씩은 적어도 하는 게 좋죠. 습관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프로분들도 다 크로키하고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프로분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준비하시는 분들 안 하면은 큰일 나겠죠. 본인은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실루엣을 보면서 전체를 보라고 하잖아요. 전체를 보면서 가늠을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비율로 그리고 있나? 몸통 먼저 그리지 말고 부피를 그려보라고. 대충 진짜 실루엣 크로키도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해놔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천천히 다듬어. 그래도 돼요. 본인이 진짜 힘들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리죠. 내가 진짜 너무 어렵다. 나 너무 초보라서 가늠이 안 된다 이러면 본인이 크로키 할 거에도 이렇게 그리드를 그리고 자기가 그릴 거에도 그리드 그려서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봐요. 계속 관찰력을 늘려야 돼. 그래야 오차가 줄어요. 크로키를 자꾸 권장하는 것도 관찰을 많이 시키고
그 관찰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 엄청나게 오랜 시간 공부해야 관찰력이 계속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적어도 30분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관찰력을 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찰력은 다른 사람의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해결이 안 돼. 본인이 이해해야 되거든. 그렇게 대충 하는 습관은 어떻게 버리죠? 맞아야지 뭐.